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환율, 채권 수익률 폭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가 떴는데요. 미상원 경기 부양안 의사 일정 합의 실패, 다우지수 선물 급락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인 CNBC는 한국 시간 23일 오전 8시 미상원이 경기 부양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그래서 다우지수 선물 가격이 가격 제한폭 5%까지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 줄 알았는데 걸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 실업률 30% 급증에 2분기 성장률 폭락 경고음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이스 연방 총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미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상 유례 없는 50% 감소를 기록하고 GDP가 그리고 실업률은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일 전망은 2, 4분기 마이너스 24% 성장에 2배가 넘는 하락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요 1278.85. 그래서 지금 이게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80원 갔다가 70원 갔다가 하는데 변동폭이 얼마냐? 1.95%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그리고 한국 10년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플러스 4.59%. 이 얘기는 뭐예요? 채권을 팔고 외국인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이 있죠. 주식하고 채권을 두 가지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식은 계속 하루에 1조 원씩 정도 팔고 요즘에 줄었다고 하는데 한 5천억씩 팔고 나가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달러 자금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산다라는 거죠. 채권을 사는데 이게 이제 1250원을 넘어가면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한 1150원 이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스프레드를 한 10% 정도 줘가지고 1250원 정도에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125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에서도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또 채권까지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 달러를 어떻게 하냐 해외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다는 중이죠.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달러 호주 환율, 달러 캐나다 환율이 있는데 얘네들도 1.71%, 0.68%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캐나다보다 지금 호주가 더 오르고 있는 거 봐서는 호주가 더 휴지다. 예, 캐나다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주 교포분들은 달러원 환율하고 호주 달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캐나다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로화나 엔화가 아니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 인덱스가 꺾일 때 호주하고 캐나다 달러를 팔고 원화팔 때 같이 팔고선 들어오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원화를 살 때죠. 원화를 살 때 호주하고 캐나다 달러를 사는 거죠. 현재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선물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103으로 103.51로 해서 102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103 정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달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고 달러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마이너스 6%, 그래서 하락하면서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그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한 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 때문에 이제 1250원 뭐 밑으로 떨어졌었죠. 달러원 환율은. 그리고 이제 주가도 한 9% 가까이 오르면서 주식 시장에서 팔고 나갈 기회를 준 거죠. 오전에 이제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다가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주식을 샀다가요. 예.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샀다가 오후에 거의 물량을 다 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확히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 스와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8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30일입니다. 여기 30일. 30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30일 날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죠. 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 1239원 뭐 이 정도. 1239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날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끝났는데, 여기 한 4일 정도 상가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예. 얼마까지 올라갔냐? 15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때는 환율이 이제 빠진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1200원, 1400원, 아니 1370원인가 하다가 177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환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다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주식은 9%가 넘게 올랐고,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주식은 많이 올랐고, 환율은 떨어지고 통화 스와프가 되는 날. 그래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이제 빨리 판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결론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론은 통화 스와프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사상 유례 없이 지금 103, 1달러 인덱스가 103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달러 인덱스가 얼마였었냐면 89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나 아니면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화 같은 경우가 더 비쌌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미국이 망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망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이 더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초강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1510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입니다. 20%.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근데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1250원 이상은 제가 권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만 푼 상태예요. 돈만 풀었지 지금 코로나가 뭐 바이러스가 지금 해결된 상태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가가 해결된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이렇게 빠졌다가도,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원화로 바꿨다가요. 1200원대 다시 오면 이때 다시 달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진정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한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파산이 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마셔가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원 환율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원화를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달러를 갖고 있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0% 말뚝 박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카페에다가는 제가 그 엑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내가 뭘 살 때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한 4시 30분 정도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에 이제 5시 끝나죠. 나스닥 장이 5시에 끝나는데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라라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에 내가 말뚝박기를 한다면 말뚝박기를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10만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 10,000불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산식으로 제가 다 표시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복잡하면 안 하시고 혼자서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는 188.70이 이제 전고점이고요. 애플은 327.00 이게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70% 그러니까 0.7을 이렇게 제가 곱해놨어요. 곱하면 132달러가 나오고 229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금이 내가 10만 달러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10%니까 10,000달러죠. 10,000달러. 10,000달러인데 요거는 뭐냐면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여기 표시가 안 됐네요.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은 이제 38달러. 138달러로 이제 쓰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거를 시장 가격 이 정도에 사겠다 그러면 138달러 138을 치면 몇 달러가 나오냐? 36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5,000달러씩 나눠 놨을 때요. 그리고 이건 235달러. 그리고 요것도 이제 숫자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숫자만 치면 됩니다. 시장 가격 보고 숫자만 치면 내가 10만 달러에 대해서 10,000달러를 산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고치면 됩니다. 이게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로 고치면 요게 이제 10만 달러로 바뀌고 요게 이제 36이 아니라 3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치면 됩니다. 요 숫자만. 그리고 요 숫자도 138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제 내가 숫자를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 120달러 될 수 있죠. 그럼 120달러를 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0.5로 바꾸면 이게 132달러가 이렇게 0.5 곱한 거에서 바뀌겠죠. 잘 모르시면 그냥 손으로 숫자로 이렇게 계산기 놓고 탁탁탁 치세요. 그래서 미리 다운을 좀 받으시고 연습을 좀 해보셔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보시고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의 10%씩 50%씩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엑셀 파일을 응용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 한 7%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6%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해서 지금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풀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아시아 지수들, 지금 열린 아시아 지수들은 뭐 2%에서 뭐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 이렇게 7%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일 주목해야 될 게 8시에 이제 호주 장이 열리거든요. 그때 호주를 보면 미리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움직일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9시에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만약에 코스피를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일단 ASX라는 이제 호주 지수를 켜놓고 그 다음에 미리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팔 것 같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죠. 팔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23달러. 그래서 조금 오르고 있네요. 근데 이게 10%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솔린, RB, 요거는 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달러, 6,000달러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 달러 선물로 봐서는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선물하고 본장이 따로 놀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본장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30%의 말뚝 박은 사람은 오늘 떨어진다면 50%를 준비해라 라는 거죠. 10%를 이제 더 말뚝 박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말뚝 박기는 뭐냐면 내가 그 나중에 공항이 끝난 다음에 올라갈 때 사면 공항 때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항 때 어떻게 사야 됩니까? 뭐 그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점이 얼마가 될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산의 10% 아니면 자기 자산의 한 50% 정도를 그 저점에다 그냥 묻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한 70%까지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빵을 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일단은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으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일단 이득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환율은 이제 별개로 문제로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그 뭐 미리 얘기했듯이 그 1260원에 그냥 달러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그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 안 바꿔 놓으면 급등할 때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1300원 됐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1300원 1400 되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달러 인덱스는 1250원대 머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달러를 사라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1250원 넘어가면 변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숫자만 보고 그때그때 대응하면 뭐 굉장히 계좌가 녹는 거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서.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공항 같은 이런 때 그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대응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보면서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를 하면 지금까지 이런 나스닥에서는 이런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매뉴얼이 기존 지표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표가 뭐 PBR, 뭐 PER, ROE, 그 다음에 PMI, 뭐 무슨 지수, 주택 지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 내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전부 안다고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지표일 뿐이고 돈의 흐름은 다릅니다. 근데 돈의 흐름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게 나스닥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나스닥의 기반은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투자를 해야지 오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빠지는 게 나스닥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 나스닥은 돈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돈의 흐름에는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공포가 많겠죠. 그러니까 막 파는 거고요. 그리고 오를 때는 막 욕망이 있죠. 그래서 막 오르는 거고. 그래서 공포의 장애는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결국은 나스닥밖에 없어요. 쓸데없이 PBR, PER 뭐 이런 그 개별적인 지표들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본다고 아나요? 본다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의 흐름을 이제 기반으로 한 나스닥 지표 이런 것들을 그 전에 공황 때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현재 상황과 접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내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잘 읽으면 공항에서도 잃지 않고 심지어는 돈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은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하나은행이고 JD 부자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